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많은 어르신들이 걱정하고 계신 치매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이야기해 드리려고 해요. 치매, 이름만 들어도 괜히 가슴이 철렁하시죠?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나면 무섭기만 했던 치매가 조금은 더 잘 이해되실 거예요. 미리 알고 대비하면 훨씬 더 잘 지킬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천천히 함께 따라와 주세요. 먼저 치매가 정확히 어떤 건지부터 짚고 넘어가 볼게요. 혹시 치매랑 알츠하이머병이 같은 병이라고 생각하셨나요? 사실 많은 분들이 이 두 가지를 같은 뜻으로 쓰시는데 조금 달랍니다. 치매는 사실 병 이름이 아니에요. 기억력이나 판단력 같은 뇌의 기능이 떨어져서 일상생활을 혼자 하기 어려워지는 상태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치매는 여러 가지 원인으로 생길 수 있는 증상의 묶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치매를 일으키는 원인 중에서 가장 흔한 것이 바로 알츠하이머병이에요. 알츠하이머병은 뇌 속에 나쁜 단백질이 쌓이면서 뇌세포가 조금씩 죽어가는 병이에요. 이 나쁜 단백질을 의학적으로는 베타 아밀로이드라고 부르는데 이게 뇌에 쌓이면 뇌세포가 제대로 일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마치 집안에 쓰레기가 쌓이면 사람이 살기 불편해지는 것처럼요. 그래서 알츠하이머병은 치매의 한 종류이고 치매는 더 큰 범위의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딱 좋아요. 이 차이, 이제 좀 이해가 되셨나요? 그럼 이제 치매의 종류에 대해서도 살펴볼까요? 치매가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종류가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종류마다 증상이 조금씩 달라서 알아두시면 주변 분들을 살피는데 큰 도움이 돼요. 첫 번째로 가장 흔한 알츠하이머형 치매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이 병은 뇌에서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라는 부위가 제일 먼저 손상돼요. 해마는 우리가 새로운 것을 기억하도록 도와주는 아주 중요한 곳이에요. 그래서 알츠하이머형 치매는 초기에 가장 최근에 있었던 일부터 기억이 흐릿해지는 게 특징이에요. 오래된 기억은 잘 나는데 어제 뭘 먹었는지, 아까 뭘 했는지가 잘 기억나지 않는 거예요. 어르신들 주변에 이런 분이 계시다면 한 번쯤 주의 깊게 살펴봐 주세요. 병이 더 진행되면 계산을 잘 못하게 되거나 길을 찾는 게 어려워지기도 해요. 집 근처인데도 길을 잃거나 돈 계산이 갑자기 안 된다면 꼭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길 바라요. 시간이 지나면서 성격이 갑자기 변한다거나 가족을 못 알아보는 일도 생길 수 있어서 가족들도 함께 마음의 준비가 필요해요. 알츠하이머병은 전 세계적으로 치매 환자의 약 60에서 70%를 차지할 정도로 가장 흔한 형태랍니다. 두 번째는 전두축두엽 치매예요. 이름이 좀 어렵죠? 천천히 설명해 드릴게요. 이 치매는 뇌의 앞쪽과 옆쪽, 그러니까 전두엽과 측두엽이라는 부위가 손상되면서 생겨요. 전두엽은 우리가 판단을 내리고 충동을 조절하고 예의 바르게 행동하도록 도와주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부위가 망가지면 갑자기 성격이 확 바뀌거나 남에게 무례하게 굴거나 화를 참지 못하는 증상이 나타나요. 평생 온화하셨던 분이 갑자기 폭력적으로 변하거나 말씀이 확 줄어드시거나 반대로 이상한 말을 반복하시면 이 치매를 의심해 볼 수 있어요. 또 이상한 행동을 강박적으로 반복하거나 단 음식만 갑자기 엄청 드시고 싶어하는 증상이 나타나기도 해요. 이 치매는 알츠하이머형에 비해 진행 속도가 빠른 편이라서 조기 발견이 더욱 중요해요. 주변에서 갑자기 성격이 이상하게 변한 어른이 계시다면 단순히 나이 드셔서 그런가라고 넘기지 마시고 꼭 한번 진찰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려요. 어르신들 잘 따라오고 계시죠? 아직 두 가지 더 있으니 함께 들어봐 주세요. 세 번째는 루이소체 치매예요. 루이소체 치매는 뇌세포 안에 루이소체라는 비정상적인 단백질 덩어리가 생기면서 발생해요. 이 치매는 다른 치매들과는 좀 다른 특이한 증상이 있어요. 가장 뚜렷한 특징 중 하나가 환시예요. 없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 방 안에 사람이나 동물이 있다고 하시거나 벽에 무언가가 기어다닌다고 하시는 증상이 나타나요. 이런 증상이 처음 나타나면 가족분들이 많이 놀라고 당황하실 수 있는데 이건 뇌 질환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또 잠을 자는 중에 소리를 지르거나 발길질을 하거나 꿈속의 행동을 그대로 몸으로 하는 수면 장애가 함께 나타나기도 해요. 이것을 렘수면 행동장애라고 하는데 루이소체 치매의 초기 신호로 알려져 있어요.
몸이 굳거나 떨리는 파킨슨병 증상이 동반되기도 하고 증상이 좋아졌다 나빠졌다를 반복하는 것도 특징이에요. 어느 날은 멀쩡한데 어느 날은 갑자기 상태가 나빠지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가족들이 더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자, 이제 치매 종류들을 말씀드렸으니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치매가 되기 직전 단계가 있다는 거 혹시 알고 계셨나요? 이 단계를 경도인지 장애라고 해요. 말이 어렵지만 쉽게 말씀드리면 같은 나이 또래보다 기억력이나 판단력이 좀 떨어진 상태예요. 그런데 아직은 혼자 밥 먹고 외출하고 일상생활을 하는데 큰 지장은 없어요. 바로 이 시기가 아주 중요해요. 경도인지장애를 그냥 두면 치매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이 시기에 잘 관리하면 치매로 넘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거든요. 의사 선생님들이 이 시기를 골든 타임이라고 부를 만큼 아주 중요한 시기예요. 그래서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시는 어르신이 계시다면 나이 드니까 그렇지라고 넘기지 마시고 꼭 가까운 치매 안심센터나 병원에 가셔서 검사를 한번 받아보시길 강력히 권해드려요. 우리나라 전국 어디에나 치매 안심센터가 있고 무료로 인지 기능 검사를 받으실 수 있어요. 부끄러운 일이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일찍 발견할수록 훨씬 잘 관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니까요. 그럼 이제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 치매를 어떻게 예방하고 늦출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기쁜 소식이 있어요. 건강한 생활 습관만으로도 치매 발병 위험을 상당히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아주 많이 나오고 있어요. 제일 먼저 말씀드릴 방법은 운동이에요. 운동이 치매 예방에 효과적이라는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이건 정말 사실이에요. 특히 빠르게 걷기, 자전거 타기, 수영 같은 유산소 운동이 뇌 건강에 아주 좋아요. 유산소 운동을 하면 뇌로 가는 혈액이 더 잘 흐르게 돼서 뇌세포에 산소와 영양분이 더 잘 공급돼요. 또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요. 운동을 하면 뇌의 나쁜 베타, 아밀로이드 단백질을 분해해주는 효소가 더 많이 만들어진다고 해요. 그러니까 운동이 단순히 몸만 건강하게 하는 게 아니라 뇌도 직접적으로 청소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하버드 의과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일주일에 150분 이상 빠르게 걷기 같은 유산소 운동을 한 어르신들은 치매 발병 위험이 크게 줄었다고 해요. 하루에 30분씩 일주일에 닷새, 이것만 지켜도 정말 큰 도움이 된답니다. 물론 무릎이 안 좋으신 분들은 수영이나 물속에서 걷기를 해보시는 것도 좋아요. 중요한 건 꾸준히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계속해서 무언가를 배우는 거예요. 어르신들 학교를 많이 다니신 분이 치매에 안 걸리고 학교를 못 다니신 분이 치매에 더 잘 걸린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사실 학력 자체보다 더 중요한 건 평생 동안 새로운 것을 배우려는 자세예요. 뇌도 근육처럼 쓸수록 강해지거든요. 책을 읽거나 새로운 취미를 배우거나 숫자 맞추기 게임을 하거나 바둑이나 장기를 두는 것 모두 뇌를 활성화시키는 데 도움이 돼요. 심지어 새로운 길로 산책을 해보거나 평소에 안 쓰던 손으로 밥을 먹어보는 것도 뇌에 자극이 돼요. 의사들은 이것을 인지 예비력을 높인다고 표현해요. 인지 예비력이란 뇌의 일부가 손상되더라도 다른 부분이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뇌의 저장 용량 같은 개념이에요. 평생 무언가를 배우고 생각하며 사신 분들은 이 저장 용량이 더 커서 뇌가 어느 정도 손상되더라도 증상이 늦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부터 뭔가 새로운 걸 배워보세요. 늦은 건 절대 없답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사람들과 어울리고 소통하는 거예요. 혼자 집에만 계시면 뇌가 자극을 받지 못해서 점점 기능이 떨어질 수 있어요. 반면 사람들과 대화하고 웃고 함께 무언가를 하면 뇌가 아주 활발하게 움직여요. 가족들과 자주 이야기 나누시고 친구들과 만나시고 경로당이나 복지관에도 나가보세요. 외로움이 치매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혼자 사시는 어르신이 계시다면 더욱더 사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길 부탁드려요. 네 번째는 혈관 건강 관리예요. 혈압이 높거나 당뇨가 있거나 콜레스테롤이 높으신 분들은 뇌혈관에 문제가 생기기 쉬워요. 뇌혈관이 막히거나 좁아지면 뇌에 피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 뇌세포가 죽을 수 있어요. 이렇게 생기는 치매를 혈관성 치매라고 하는데 이건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을 잘 관리하면 예방할 수 있어요. 병원에서 처방받으신 약을 꾸준히 드시고
짠 음식과 기름진 음식은 줄이시고 채소와 과일을 많이 드시는 것이 중요해요. 또 담배는 뇌혈관에 아주 나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아직 피우고 계신 분이라면 지금이라도 꼭 끊으시길 부탁드려요. 5번째는 잠을 잘 자는 거예요. 어르신들은 나이가 드시면서 잠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은데 수면이 부족하면 뇌 건강에 정말 안 좋아요.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 뇌는 낮 동안 쌓인 노폐물, 즉 나쁜 단백질들을 청소해요. 마치 청소부가 밤에 도시를 청소하는 것처럼요. 그런데 잠을 제대로 못 자면 이 청소가 제대로 안 되고 나쁜 단백질이 뇌에 쌓이게 돼요. 하루에 7시간에서 8시간 정도 충분히 주무시는 것이 좋고 잠들기 전에 스마트폰을 오래 보시거나 카페인이 든 음료를 드시는 건 피하시는 게 좋아요. 여러분 잘 따라오고 계시죠? 조금만 더 들어봐 주세요. 정말 마음에 와닿는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치매 환자를 곁에서 돌보시는 가족분들께도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치매에 걸리신 분들은 어제 있었던 일을 기억 못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놀랍게도 기쁨, 슬픔, 사랑받는 느낌 같은 감정, 기억은 병이 아주 많이 진행되어도 끝까지 남는다고 해요. 즉, 무슨 말을 했는지는 기억 못 하셔도 그 순간 기분이 좋았는지 나빴는지는 느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치매 환자분을 대할 때 절대 핀잔을 주거나 창피를 주거나 왜 이것도 기억 못해요? 그 같은 말씀을 하시면 안 돼요. 그분들의 마음에 상처가 남거든요. 대신 잘하셨어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이런 말씀을 자주 해주세요. 따뜻하게 손을 잡아주시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된답니다. 어르신의 자존심을 지켜드리고 늘 존중하는 태도로 대해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돌봄이에요. 또 한 가지, 음악이 치매 환자분들에게 정말 신기하고 좋은 효과를 준다는 거 알고 계세요? 기억을 담당하는 뇌 부위와 음악을 처리하는 뇌 부위가 달라서 기억이 많이 손상되셔도 예전에 좋아하시던 노래를 들으시면 감정이 살아나고 반응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좋아하시던 노래, 젊었을 때 즐겨 부르시던 노래를 틀어드려 보세요. 때로는 아무 반응이 없으시던 분이 노래를 들으시며 손가락으로 박자를 맞추거나 가사를 따라 부르시기도 해요. 이런 음악 치료는 환자분의 불안을 줄여주고 가족과의 소통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어요.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말씀을 드릴게요. 치매는 아직 완전히 고칠 수 있는 치료법이 없는 병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절망하시기도 해요. 하지만 비록 완치는 어렵더라도 병의 진행을 늦추고 좋은 삶을 유지하는 건 충분히 가능해요. 조기에 발견할수록 운동하고 배우고 소통하는 건강한 습관을 가질수록 혈압과 혈당을 잘 관리할수록 금연하고 금주를 실천할수록 치매와 함께 사시면서도 오래오래 활기차게 사실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주변 가족들의 따뜻한 이해와 사랑이 치매 환자분께는 어떤 약보다 더 큰 힘이 된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드린 정보 마음속에 꼭 담아두세요.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시면 망설이지 말고 치매 안심센터를 찾아가 보세요. 우리 모두 치매에 대해 더 잘 알고 더 잘 대비하면 두려울 게 없어요. 여러분의 건강이 저에게는 제일 소중하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다음에 또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올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